하이닉스의 하루 변동률이 8.5%. 제가 가장 최근에 변동이 가장 셌던 게 9%였나요? 어찌됐든 그 하이닉스의 등락률의 기준에 뭐 종가 기준으로도 한번 찾아보긴 할 건데 저 정도의 변동률 오래간만에 나오는 거죠. 오래간만 정도가 아니라 뭐 반기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변동률입니다. 하락으로도 그렇고 상승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뭐 어찌됐건 매우 강력한 흐름인데 어제 터무니없이 많이 미끄러졌었기 때문에 오늘 그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그 흐름 감안했을 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시간에서 18.18%의 초강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걸 감안한다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범위의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매우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뭐 테크놀로지사 그 차트도 다 끄집어내고 한번 들여다볼 건데 케빈 선생님께서 이제 SK 하이닉스 지속적인 HBM 우위 뭐 이런 부분들 보도자료 쫙 넣어주셨어요. 우리 이제 모니터링 하신 분들 오늘 뭐 어찌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인데 여러 업무 기준이 근데 일단 하여간에 뭐 차분차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진행을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는 메일로 네이버 메일로 항상 본인들이 영상 자르면 올려놓는 곳에 장중 사이즈가 큰 거는 메일로 보내놓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케빈 선생님께서 그 정보나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개장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올려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이제 그 올해 금리를 3번을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파월 의장의 코멘트 이런 부분이 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시장이 원래 강세인 거고 그 내용은 금리 인하 부분은 저는 그닥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은 시황보다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다음에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문자를 가장 강하게 보내드렸어요.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보냈는데 하이닉스 HLB 7B 4개 쓰기 보냈는데 그 로그인을 다른 걸로 해놨나? 아하, 로그인이 다른 걸로 돼 있네. 죄송해요. 디자인 팀으로 로그인 돼 있네. 그래서 일단 그 영상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바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놨으니까 조금 이따 올라갈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제 그 폭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찌됐건 실적이죠.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비이성적인 주가 변동률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금융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론이 테크놀로지가 예상을 10% 웃도는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시간에서 15%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사나 이런 보고서를 쓰시는 분들 기준에서 보신 그 변동률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에서.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이뻐라 하시는 뭐 어떤 유료 전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오늘 하이닉스 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하이닉스 코멘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 또 코멘트를 할 겁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을 시간의 거래의 기준에 이렇게 15% 올랐습니다라고 표현하면 그분하고는 담을 쌓으시는 게 옳아요. 정확하게 이제 18.18% 올랐는데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응? 근데 그조차도 모르고 멘토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그건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 범위 보고 나머지 이제 차트 띄워놓고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주간 단위에서는 꼬리 싹 달고 다 돌려놓은 상태 시간에서 더 크게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사상 최대치 고점을 지금 넘긴 그 랠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 꼬리 달린 부분까지 싹 다 들어 올리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장에서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어제 삼성전자 또 오늘 추가적으로 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내일도 하이닉스의 흐름이 또 강세를 띌 겁니다.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일단은 강세를 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는 게 옳죠. 그래서 결론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이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내려올 거냐 더 들어올릴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갭 상승 이후에 더 들어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시가총액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또 엔비디아가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느냐 했을 때 동반 강세를 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개선폭의 기준은 D램 쪽이죠. 당연히 이제 D램 쪽의 그 시장 상황이 매우 좋아지고 있고 좋아졌고 그 수요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긍정적이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교육을 해드린 것처럼 대형사의 예상치 10% 상향되는 거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얘기할 때 10% 등락 범위를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해요. 아니 금융당국이 10% 이상 전망치보다 잘 나오면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고 또 안 나오면 어닝 쇼크라고 이렇게 규정을 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게 뭐 10%라는 이야기들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규정이나 규제나 이런 건 없습니다. 결론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최근에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가 하루에 500억씩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런 그 등락 범위의 흐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발표에 연동시켜서 볼 수 있는 흐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실적이 나오면은 당연히 반도체 D램 세계 3위, 2위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전망치 자체도 당연히 상향될 수밖에 없겠죠. 시장 점유율이 얘가 뭐 낮아진다, 하이닉스가 낮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컨센서스는 또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루에 500억씩 한 달에 1조씩 증가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컨센서스가. 작년 10월 8조 예상했던 게 지금 11조 6천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 발표 직전까지도 실적 전망치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왔는데 그 매일매일 상향되고 있던 실적 전망치 한 군데 업체를 기준 잡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 이제 뭐 증권사 운영사가 내놓는 그런 실적 전망치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놓은 거 포함 다른 쪽 실적 전망치까지 해서 전체를 아우러서 보는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대형사는 계속 실적 전망치가 나오니까 이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거나 크게 훼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극대형사는 5% 정도만 넘어도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10%씩 엔비디아도 막 10%씩 20%씩 전망치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엔비디아 1000조일 때 우리 돈으로 1000조일 때 작년 5월 24일이 23일이죠. 5월 24일이 1000조였는데 그게 그 다음날 갭상승 얼마 26% 갭상승이 나와요. 1000조짜리가 26% 갭상승이 나올 정도로 실적 전망치가 20% 증가하게 나왔어요.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10% 매출 가이던스를 넘길 걸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5%만 넘겨도 어마어마한 건데. 델 같은 경우가 델 테크놀로지사가 PC와 서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업체잖아요. 근데 그 델이라는 업체의 실적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31% 폭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상한가제도, 하한가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3천조를 넘기니까 그럼 하이닉스가 오늘 기준에 130조, 7억 2,800만 주의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인 거예요? 123조네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거의 뭐 30분의 1, 25분의 1? 엔비디아의 25분의 1뿐이 안 되는 애가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 뭐 시장의 그 변동률의 차이도 있고 여러 차이가 있지만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크게 계속 상향이 되면은 올해 자산 최대치 20조 영업이익도 넘길 수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월별로 계속 뭐 하루에 500억씩 계속 상향이 되는데 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그 10%라는 그 10%라는 매출 가이던스 상향 부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올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일단 24년도 이제 2분기 실적 기준에 대해서 전망치 부분을 상향을 했는데 전망치가 아니라 실적 부분에 이제 EPS 부분에 대해서 상향을 했는데 컨센서스가 0.26달러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그것도 적자 26센트로 해놨는데 주당 순이익이 42센트가 나와준 거예요. 예상은 마이너스 적자 26센트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규모면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상치를 훌쩍 넘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는데 예상치를 훌쩍 넘겼다. 매출액 같은 경우가 10% 증가. 매출액이.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부분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 주당 순이익 뭐 42센트 냈다고 해서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걸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 부분이 더 크게 상향됐다는 거야. 더 크게. 그래서 최대 52센트까지 0.52달러까지 기존의 컨센서스가 그 당일날까지도 계속 전망치는 상향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의 컨센서스가 흑자 전환 20센트였는데 그게 52센트까지 전망치가 크게 상향이 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18.18%의 시간의 강세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나 이제 이런 쪽 감안을 했을 때 델의 시가총액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가총액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오늘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 그것이 정점으로 인식될 거냐 더 움직임이 나올 거냐 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그 차트를 월봉 차트를 2020년부터 잘라드렸는데 오늘은 2015년 12월부터 잘라드릴 겁니다. 그날 이후에 흐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똑같이 움직였어요. 똑같이 움직였는데 다만 하이닉스만 엔비디아를 추종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죠. 언제부터? 작년 5월 이후에. 왜? 실질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나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HBM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들여다보는 시각 범위가 더 확장돼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신고가를 찍어주는 그 시점 범위가요. 신고가까지 아름아름 이제 들어 올려주는 과정 속에서 신고가를 넘겨준 흐름의 기준이 언제 기준이었어요? 언제 기준이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그것도 5세대 HBM3E를 납품한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이 됩니다. 그때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그때 한미 반도체 흐름도 폭발적인 흐름이 나와줬죠. 왜 그런 폭발적인 흐름이 나왔을까요?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지금 실적 개선폭의 영향 부분이 HBM도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HBM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 뭐 장비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아닌 다른 쪽을 쓴다라고 이제 일단은 설정이 돼 있는데, 양산을 더하기 위해서는 한미 반도체의 TC본도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 매출처의 다변화 부분, 확장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전망치인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미칠 수 있는 그 영향 부분이 제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넓게 열려져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차트 이외에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뭐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 범위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3월 11일 이후에도 아마 제가 찾아보면 더 있을 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봉이나 이제 월봉 부분을 다 잘라서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돌파갭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래서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라이브 방송에도 다시 월봉 차트하고 주봉 차트 올려드릴 건데, 그게 이제 방송 화면으로도 있어요. 저 뭐 지금 잘라서 올리는 건지 진짜로 뭐 방송에까지 갖고 나가서 저 목표 주가를 설정을 잡아드린 건지 뭐 아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월봉 차트 방송 화면하고 그리고 주봉 방송 화면하고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같이 올려드리고 윤정두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아셔야지. 그게 그냥 말 그대로 멋부리려고 이러한 그 목표 주가를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참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기준의 주가가 97달러 했던 것 같아요. 97달러 정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97달러짜리, 그것도 폭등해서 97달러 온 종목을 130불까지, 예? 월봉 기준에서 130불, 주봉 기준에서 120불.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 130불이면요, 당연히 사상 최대치고 좀 넘기는 거잖아요. 그 넘긴다라는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설정을 잡아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부분은 이제 뭐 오늘 뭐 방송 원고로 가지고 가겠습니다만, 지금 뭐 원고도 자를 겸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녹화가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21일 52회차 방송 원고 부분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표작업을 해서 다시금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장중에 녹화하다 보면 종목들 여기저기 많이 들여다보고 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그래서 올려놓고 차트 부분도 다시 잘라서 올려놓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이러한 시간의 18%대 강세가 저는 추세적인 더 큰 강화로 이어진다라는 쪽에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추세적인 강화가 더 크게 나온다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2월 28일 날 기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HBM3 양산 엔비디아 공급 5세대 그 앞전 기준에서도 이제 뭐 판매에서
납품하고 있던 그런 그 흐름들도 뭐 형성돼 있었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저 차트는 이제 그 잘라서 올려드릴 건데 오늘은 15년 12월 달 차트까지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연관관계가 어느 정도였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보여드릴 거고 오늘 한 방에 저 윗꼬리는 싹 잡아서 돌려주는 그 흐름이 되겠죠. 한 방에 윗꼬리를 잡아서 돌려주는 흐름의 범위 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기준에서도 이제 그 90달러 부분에서 이제 갭상승 부분의 흐름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단 부분의 기준도 50달러 기준 정도 설정을 하시면 그게 이제 한 130달러 정도의 갭에 대한 목표치의 설정 범위로 인식이 될 거예요. 저 하단의 50달러 수준. 중단 라인의 기준은 뭐 크게 뭐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으니까 빼버리고의 기준으로 설정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다. 그러니까 주가 부분이 시간에서 이제 18% 올라온 부분을 이제 캡처해서 올려드렸는데 18.18% 시간에서 올라온 주가가 113달러 75센트예요. 그러니까 앞에 101달러 85센트가 사상 최대치인데 시간에서 형성된 게 113달러 75센트. 그러니까 뭐 97불 하고 있을 때 목표치를 설정해 드리면 웃었을 거 아니에요. 30% 이상이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그렇게 가벼울 수 있겠느냐. 근데 결국은 글로벌 시장의 모든 업황이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AI 관련된 거기에 HBM이 결국은 HBM이 D램인 거죠. D램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실적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그에 관련된 업체 랠리는 끝없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 수는 없겠습니다.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주봉의 기준에서도 뭐 1년치 이 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바닥 대비해서 상승률이 더블이에요. 사실 작년 1월부터.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등락률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의 흐름. 그러니까 평상시 등락률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좀 더 가벼웠죠. 그러니까 15년 이후 걸로 쭉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좀 더 가벼웠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갭이 계속 발생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고점 형성의 기준이 되는데 주봉상의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110불, 120불로 잡아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 일봉상으로 오늘 야간에 심야 시간에 10시 반에 개장해서 움직일 때에 그 변동률이 18%라고 한다면 갭이 이제 또 발생되죠. 그럼 그것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뭐 다시금 또 상향이 됩니다. 일봉상에서도. 그러니까 지금의 130불 정도가 정점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의 위치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위치가 스타트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산업이 바뀐 자리. AI. MS사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온 게 오픈 AI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픈 AI 쪽 AI 부분이 글로벌 시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든 자금을 지금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중동에서도 이제 뭐 펀딩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펀딩을 하겠다 뭐 이런 규모의 내용들처럼 지금 2015년 12월부터로 설정을 해드리는 이유는 금리 인상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진행이 됐었고 그 이후로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 진행된 게 2015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진행 시기는 항상 시장 강세를 띱니다. 금리가 정점 찍고 꺾이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저 기준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2015년부터의 그 월봉하고 하이닉스 기준의 월봉을 같이 보여드리고 삼성전자 월봉도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거의 똑같이 갔었죠, 사실. 거의 똑같이 갔었고, 다만 이제 그 변동률에 있어서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더 가벼웠어요. 우리나라 종목군들 대비. 지금 거의 똑같죠. 근데 요번에 이제 하이닉스가 더 가벼워진 거였고,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17만 원 넘긴다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그리고 이제 주성이 조금 미끄러져 있어서 짜증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반도체 그리고 전체 IT 소부장 쪽은 뭐 내일 늦어도 월요일이면 충분한 변동성의 확장이 나올 수 있는 위치로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개장주에 좀 움직임 폭 대비해서 조금 아쉽죠. 하이닉스 쪽에 좀 더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거고 모든 시장 관심이. 그래서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비교 차트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2015년 이후에. 아니 당연하지 않겠어요? 반도체 디램 세계 2위, 3위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하면 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냥 추이가 다 똑같아. 다만 사상 최대치 고점을 하이닉스가 조금 한 템포 일찍 더 들어 올렸다는 거. 그 차이 하나입니다. 똑같죠? 그러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오늘 시간에 폭등 나오고 하이닉스 급등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고점이 17만 4,900원인데 오늘 못 뚫더라도 내일 뚫을까 못 뚫을까? 무조건 100% 뚫는다 봐야지. 이거 누가 뚫는 거야? 개인이 흥분해서? 아니지. 외국 기관이 다 때려 사는 거죠. 응? 근데 얘네들이 가는데 반도체 또 IT 소부장이 못 갈까? 가겠지. 농담해라. 미친 듯이 가겠지. 더 가볍겠죠. 어? 삼성전자하고도 비교해 볼까요?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가 더 비슷할 수도 있어. 삼성전자의 꼬리 부분만 빼고 나면은.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지금 장중 방송에도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언론사 또 증권사 보도자료나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보고서나. 응? 근데 윤정두처럼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차트 비교해드리고 똑같죠? 이게 뭐 우리가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윤정두는 38년을 봐왔단 말이에요. 거의 똑같잖아. 거의 똑같은데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HBM 발표하고 나서 한 단계 더 가벼워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의 기준은 저기 윗꼬리 부분이 저 9만 원인데 9만 원 뚫을 때인데 월봉 기준에 꼬리 한 번 딱 9만 원 넘겼잖아. 그 장중 기준으로 4번 넘겼을 거예요. 9만 원이라는 숫자는 4번 넘겼어. 아니 어떻게 9만 원을 귀신같이 그렇게 사나? 역사적으로 딱 4일 넘긴 9만 원을. 그럼 대부분이 어디서 산 거예요? 아무리 높게 잡았어도 8만 원이야. 어? 근데 개인들이 어떻게 이 종목 갖고 손실이 날 수 있어? 그잖아요. 시장의 지수가 지금 3,300도 아니고. 하여간 결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방향성은 똑같은데 900% 올랐고 삼성전자는 262% 오른 거고. 그리고 저 꼬리 빼고 나면은 삼성전자도 사상 최대치 지금 고 수준이라는 거고 시장 안 되잖아요. 지금 시장 못 미치잖아. 사상 최대치 턱대 없잖아. 3,300하고 택도 없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다라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근데 무슨 보도자료 동학개미들 어떻게 하나 삼성전자 산 애들 산 분들 어떻게 하나 그런 내용에 쇠뇌가 돼서 휘둘리는 거죠. 응? 이런 데서 수익 낼 생각을 못하고. 하이닉스 얼마? 561%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러니까 해외 종목군들에 대비해서 국내 종목이 더 가벼울 것 같지만 시가총액은 더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변동률이 이번에 그렇게 크게 연동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 약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애들이 2015년 12월 이후 2000년 이후에 역사적으로 두 번째 금리를 올린 시점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올린 시점이 되죠.
금리 인상 시기에는 무조건 폭등이라고 그랬고요. 그 폭등에 다 연동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이 흘러가는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막연히 오늘 기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서 뭐 하이닉스가 올라와. 그럼 내일은요? 그게 뭐 근데 뭐 우리는요? 막말로 때려 사잖아. 응? 막말로 때려 사잖아요. 어제 삼성전자 편입의 기준에 오늘 당장의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우연찮게? 운 좋게? 어쩌다 한번? 아니잖아. 누적 계좌 수익이 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수익 범위를. 저 비교 차트 무시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막연히 둔하고 못 움직일 것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설정하지 마시고, 또 방 안에 계신 우리 VVIP, VIP 회원님들은 다 그것을 뛰어넘고 윤정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포트폴리오 하이닉스 45%씩 채울 때 따라오셨고, 그러니까 저수익을 가져가실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뭐다? 이게 스타트다. 지금도 이게 스타트다. 라고 인식을 잡으셔야 돼요. 거기서 조금 더 가벼운 쪽을 우리가 하이닉스로 해석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꼭 하이닉스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병행을 지금은 어제부터 다시 기준을 잡고 있는 거다. 작년 11월, 12월에도 삼성전자 쪽의 비중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코멘트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주력으로 설정을 잡았고, 현대차, 기아 주력으로 설정을 잡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LG와 한국전력, KB금융, 잠시 화요일 날 좀 심하게 어려움을 준 흐름은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땡겨줘서 계좌 수익 다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무리할 텐데, 이 정도에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16만 7천 원, 17만 원에 하이닉스 매수 들어오면은 매수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에 얘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다 없다? 넘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응? 시가총액 규모나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 2위를 할지라도 또 삼성전자가 오늘 당연히 8만 원 넘길 수 있어요. 그게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인 거예요. 그걸 왜 엔비디아의 삼성전자가 지금 5분의 1, 6분의 1 그 수준뿐이 안 돼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000조일 때, 지금의 삼성전자의 2배 이상일 때 하루에 엔비디아가 29%까지 올라갑니다. 그 갭을 지금도 안 메꿨어요. 근데 뭘 오늘 하루 찔끔 뭐 2.7% 오른 거 가지고, 또 하이닉스 지금 오늘 하루 찔끔 8% 오른 거 가지고 더 이상 가네 못 가네. 양봉인데 왜 차익 실현을 해? HLB 설명해드렸잖아. 양봉인데 왜 차익 실현해요? 다만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겠다. 따라붙는 거는 계속 따라붙죠. 수급 들어오면서 강세인데 50만 주 넘겼잖아. 응? 비중에 있어서 조정을 못하고 내가 비중이 없는 분도 계시고 비중이 100%이신 분도 계신다 그랬어요. 방 안에 HLB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어제의 기준, 오늘의 기준, 또 내일의 기준 종목별로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종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이 누가 먼저 움직였냐, 그것을 가지고 이거 살 거 저거 살 거 우왕좌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런 슈팅이 나왔다면 다음 수순은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고용, 당연히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이 당연히 연동된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라는 거고,
삼성전자의 쉼 흐름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대차의 사상 최대치 고점 27만 원대인가요? 꼬리 달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아는 뭐 사상 최대치 훌쩍 넘겼던 거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번 52주 고점이 얼마? 26만 1,000원이에요. 그거 당연히 넘기는 거지 이번에. 언제? 오늘은 못 넘기겠어? 내일은 못 넘기겠어요? 순이익이 12조짜리가 주가가 무슨 개뿔이나 순이익 12조인데 시가총액이 50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저평가인 종목은 쳐다도 안 보고 에코프로 합산해서 영업이익 1조? 근데 시가총액 95조까지 올라왔다가 꺾인 이런 종목은 낙폭과대라고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 비중에 대한 조절을 제대로 주력주에 제대로 채우시고 그 다음 우리가 변동성 종목으로 집중한 HLB 그 밖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5% 미만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가면서 대처하는 그런 기준을 설정을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좀 기준 잡으시고 일단은 하여간에 메타방도 심사숙고를 할 거예요. 이수베타시스가 거래가 아직도 뭐 제한적인데 오후장에 뭐 막연히 기도하면서 터트려 줘라 위에 거 매물 싹 잡아가서 시세를 줘라 이렇게 기대할 수만도 없고 내일 뭐 다음 주에 무조건 거래가 터지면서 대박 날 거다 이것도 막연한 기준이에요. 다만 이제 방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든 기존의 엔비디아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해석을 해드린 것처럼 그쪽에 전 세계적인 경기가 쏠려 있으니까 새로운 산업에 대한 AI라는 그 산업에 대한 모든 자금 또 그것에 대한 실적이 쏠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 내용인 거고 동진세미캠이 2차 편입 시점을 살짝 놓쳤는데 키움 쪽 개인선호 창고에서의 매수 부분도 좀 많이 줄었어요. 저쪽에 1차 매수는 나갔는데 조금 아쉽네. 2차 매수 부분. 그리고 이제 키움 쪽에서 매수가 좀 있어서 그게 조금은 불편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최우선이에요. 만약에 제가 조금 더 공격적이었다면은 더 강력하게 따라붙었겠지. 근데 우리 종목도 많은 데다가 종목을 뭐 크게 뭐 더 확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얘가 먼저 움직였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추가 편입에 문자 발송을 하고요. 왜냐하면 오늘 첫 거래가 터져서 그래요. 그럼 내일 그리고 조금 더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 추가, 5% 편입, 그리고 얘도 왜 움직이는 거예요? 별다른 거 없어. 수급이 오늘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때려 사주잖아요. 뭐 그게 쌍끌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80만 주면 1.6%를 장내에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52주 고가 넘어가는 거야. 한 방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일 당장에 다시 이 한미반도체 자금이 쏠려서 수급이 들어온다? 한미반도체 내일 하루만 해도 10만 7천 원 고점 넘길 수 있죠. 상한가도 가는데 2월 8일 날. 마찬가지 HPSP 2월 13일 날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 27% 움직였다는데 주성엔지리랑 마찬가지. 그리고 오후장 지금 뭐 1시 35분인데 아직 2시도 안 됐는데 나머지 IT에서도 그런 그 쏠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그 변동성이 나올 경우에는 시가총액 뭐 1조 이상짜리의 기준은 대부분이 장중에도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요? 갭상승 이후에 거기서 수급이 눈에 띄게 더 들어오면서 자금 지평이 들어오면서 크게 들어 올려지는 케이스가 일반적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종목군을 놓치진 않아요. 검색기에 떠져 있는 종목군이 됐든 윤정도가 개별적으로 포착해서 들여다보는 종목군이 됐든 결론은 지금 현재 그 진입 후 수익률 범위가 HLB 같은 경우가 4%대, 하이닉스가 진입 후에 2.4%대, 그리고 동진세미캠 진입이 아마
재진입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재진입이 맞죠. 왜냐면 보시면은 여기가 1차 진입이에요. 그러니 2%대 1차 진입이 포착되고 저수익률이 얼마냐고. 어마어마한 거지. 예? 그러니까 검색기를 가지고 계셔야 돼, 안 갖고 계셔야 돼. 지금 강연의 부분이 제가 좀 관여를 안 했더니 생각보다 신청 인원이 좀 적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지난 10월 달처럼 소규모 아예 그냥 펜트하우스에서 딱 10분, 15분, 15분 좀 좁을 것 같기도 하고 10분이니까 딱 좋은 것 같은데 10분 정도로 아예 그 펜트하우스 강연회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염두에 두세요. 그렇게 하시고 선착순이니까 뭐 나중에 뭐 못 오시고 검색기 HTS 버전 주세요. 아무리 절 귀찮게 해도 절대 윤정두 성격상 그냥 안 드립니다. 강연에 오시는 분들만 드려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2차 그 메타방의 오리엔테이션을 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메타방 신청하신 분들 강연을 참여를 못 하신다 하시면 어쩔 수 없이 2차에 합류 못 하십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2차 합류 못 하시고 그리고 나서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에서만 메타방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HTS 버전 그래서 MTS 버전을 드리는데 HTS 버전처럼 이렇게 진입 재진입이 신호로 나오는 거 또 소리로 나오는 거는 HTS 버전에서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동시세미캠 진입 후에 1점 뭐 몇 퍼센트 아니잖아. 아니잖아. 농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몇 퍼센트예요. 여기서부터 포착이 됐잖아요. 어? 얼마야 그러면 여기서 포착된 가격이 42,350원이네. 저가가 42,100원이고. 그럼 42,350원에 포착됐다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4,000원 올랐네? 그럼 거의 10% 수익이네. 시가총액 2조 3천억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10% 수익? 적어요? 수익이? 아니잖아. HLB? 아 얘가 어떻게 더 가? 뭘 어떻게 더 가? 윤정도가 간다면 가는 거지. 진입하고 4%의 수익입니다. 지금. 어? 차트가 뭐 이뻐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HLB 진입 이후에 꺾여도 내려갔다 재진입 이후에 4%의 수익. 10만 8천 원대 포착이 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죠. 14조를 넘긴 종목에서. 그러니까 이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당연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은 좀 아쉽다. 동진도 메타방도 설정을 했는데 메타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거예요? 리스크 관리 부분부터 저로서는 특히 지금 40%대 수익 설정돼 있는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는 오늘 기준에 지수가 뭐 어마어마한 강세 2.36 63포인트 제가 그랬죠 한 방에 3,300포인트 금방 온다고 지금 한 방에 2,750포인트예요 누구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어제까지 27% 오늘은 뭐 더 높아졌겠죠. 얘네들만 움직이면 그냥 시장 지수는 정부가 원하는 좀 윤정도한테 일찍 물어보지 정부도. 정부가 원하는 야 지수 왜 못 가? 우리가 부양책을 그렇게 내는데 왜 못 가?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줘야지 무슨 개뿔이나 금융지주사라 저PBR주 지주사 그게 무슨 시가총액에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7.5%의 비중으로 확대돼 있고 얘네들이 계속 강세를 띠면 누구처럼 엔비디아, 누구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처럼 그 강세를 띠면 얘네에 의해서 시장 지수는 3,000포인트 금방입니다. 농담 아니라 3,000포인트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래일수가 며칠 안 남았는데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영향으로 엔비디아도 날아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오늘처럼 5% 이상 올라가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 3개월 만에 3개월도 아니에요 11주 만에 70%씩 올랐어요 11주 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0%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달까지 또 마찬가지로
지금 그 전체 IT에 지금은 2차 전지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 LG 솔루션 까지 포함이 되면서. 근데 일단은 어찌됐든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의 40%가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근데 거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에 반도체 소부장, 또 일반 IT 소부장 쪽 변동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시총 비중이 40%니까. 야, 저 아쉽네. 동신세미캠 전체 문자는 나갔는데 메타방 기준에 야, 눈에 완전히 보였는데 저 키움 저 바보 같은 녀석들이 왜 50만 주나 매수 우위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안 들어갔던 거죠. 프로그램 매수를 계속 보고 있었어야 되네. 오늘 좀 뭐 정신도 없고 내부 미팅도 좀 있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흐름들은 내일 당장이라도 반도체 소부장, IT 소부장 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 걔네들 빼고 뭐가 있어요? 걔네들 빼고 없잖아. 뭐 그냥 대놓고 나 주가 땡길 거야라고 하는 HLB, 예? 알테오젠 이런 바이오 쪽에 이슈 범위 불거뜨리는 거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뭐 다 좋아. 근데 완벽하게 눈에 보이는 쪽은 누구다? AI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또 반도체 아니더라도 PCB 업체. 그런 기준에서 설정을 잡으면 무난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탄력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합류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HLB 전략부터 이미 다 올라가 있고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소름 돋지 않아요? 난 소름 돋는데. 난 소름 돋는데. 그러니까 동진세미캠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주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보도자료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1차 변도가 한 종목이야? 두 종목이야? 아니지. 엄청나게 깔려있죠. 그 중에서 누가 이제 긍정적이냐? 그럼 그거를 뭐 우리가 애널리스트야 다 뭐 분석하고 깨차고 들여다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간편한 거는 막말로 동지세미캠이 왜 움직여? 미친 듯이 때려서 하니까 움직이지. 우리 그 메인 컴퓨터를 사실 메타방 쪽으로 제가 잡아놔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 VVIP 방에도 이 전략 올려놔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동진세미캠은 문자가 나갔잖아요. 매수 문자가 나갔고 실질적으로 이제 두 번의 매수 문자가 나가서 이제 편입 설정이 잡힌 거고 그리고 뭐 종목이 우리가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종목이 없지. 예? 그냥 주구장창 문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종목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오늘 동신세미캠도 오래간만에 신규 편입이 되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없잖아 사실. 뭐 종목이 뭐 우리가 몇 개나 있어. 제한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순서 부분도 이제 조금 제가 메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HLB 생명과학, 동진 세미캠 변동성 위주에서의 기준에 그 다음에 IT 종목을 쑥 당겨놨단 말이에요. HPSP, 주성 엔지니어링, 고용까지 그리고 삼성 SDI 순서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종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장을 무지하게 좋게 보다 보니 종목이 많아질 수밖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편입 설정을 잡고 비중을 5% 미만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종목 무지하게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력 위주로만 설정을 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함께 움직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메인 화면에 저러한 그 포트폴리오 구성도 보세요. 잘 안 보이시면 나중에라도. 그렇게 해서 결론은 우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포트폴리오 구성의 수익 범위가 매우 뛰어난 상태니까 지금 방송국에서 계속 전화 오네. 뭐 서경, 한경, 매경, 팍스. 아우 귀찮네 진짜. 녹화를 못하게 해요. 교육을 못하게 하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기준은 우리 주력주는 하이닉스를 위주로 설정을 잡아드렸고, 주력주에 그 다음에 현대차와 한국전력의 편입 설정을 주력주에서 잡았고,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변동성 종목에서는 HLB 집중을 했고, 문자 2번 나간 게 동진세미캠과 이수베타시스인데, 동진세미캠은 왜 올라가요? 수급 논리지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만 주씩대로 사버리니까 2% 가까이 사는데 안 올라가겠냐고. 그러니까 첫 스타트였고 잘 잡았고, 내일 또 추가 변동성 보면 되고, 하여간에 메타방은 마인드 컨트롤 좀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 이렇게 즐겁게 생각하고, 야 하이닉스 대박 났어요, 동진도 오늘 잘 들어갔네요, HLB 초대박이에요, 우리나 이러고 있지. 다른 데는 지금도 피눈물 흘리는 데 많아요. 시장지수 65포인트 오르는데 우린 뭐예요 하는 쪽이 한두 개냐고. 이상한 종목 같고.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